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태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여러 가지 사업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업 형태 중에 이 코퍼레이션이 있고 파트너십이 있고 LLC, 그다음에 LLC,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 뭐 세다 보면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형태가 바로 개인 사업.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릴게요. 이 개인 사업자는 혼자 어허. 둘 이상 하면은 벌써 파트너십, 둘, 셋 하면은 코퍼레이션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하면서 어떤 제도가 제일 좋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물론 자기의 원대한 꿈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에 관련된 것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뭐 LLC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뭐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으로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1099을 네.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죠. 뭐 프리랜서랄지 우버를 하시는 분들이랄지 그다음에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 세일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코퍼레이션을 하십시오, LLC를 하십시오. 그러면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보다는 간단하게 혼자 그냥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비즈니스라는 것은 뭐 새로 셋업하는데 특별한 제도적인 어디다 보고하고 할 것이 없죠. 예를 들자면은 시크릿 오브 스테이트 주 총무처에다 등록을 하고 이름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퍼밋이나 라이선스는 내야 되겠죠. LA 시리에 라이선스를 낸달지 네. 세일스 텍스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보드 비컬제이션에다가 내서 퍼밋을 넣는다 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당연하게 하는 거고 그 외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포메이션이 굉장히 쉽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다 끝나고 날 때도 그냥 문 닫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어떤 거예요. 뭐 리콰이어먼트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오실 때는 그냥 개인 비즈니스로 하세요라고 저희들이 많은 권유를 드리는 이유는 하다가 좀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의 자금도 좀 조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비즈니스는 혼자 100%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쪼개서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코퍼레이션은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 1000주 중에서 일부를 팔 수도 있고 주식을 더 발행해 가지고 돈을 들어줄 수 있고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또 쉐어홀더로 모셔가지고 같이 통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플렉서빌리티가 높은데 처음부터는 그냥 쉽게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그냥 개인 비즈니스로 하는 것을 많이 권하고 따로 개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세금 보고도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는 세금 보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자기 네. 개인 인컴 텍스에 텍스에다가 스케줄 C에다가 스케줄 C에다가 수입이 얼마요? 아. 그다음에 각종 지출이 얼마요?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함께 개인 소득세와 함께 낸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입 보고는 어떤 거를 수입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지출로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예. 월급쟁이, 예? 그다음에 또 한쪽은 개인 사업자. 예. 월급쟁이는요 W2 폼 받은 것이 총 수입, 그다음에 각종 경비 하나도 없어. 회사가 내가 점심 먹고 차를 타고 가는 거 다 내 돈으로 들었는데 회사가 리임버스 안 해줘. 그러면은 그것을 세금 보고에서 좀 공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그 공제 방법을 다 막아버렸어요. W2는 그건 안 된다. 안 된다고. 아. 그런데 이 개인 비즈니스는 내가 만 불을 벌었어도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조심해야 될 게
수입 들어오는 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되죠. 빌린 돈도 있을 거고 엄마한테 기프트를 받은 돈도 있고 이런 갯돈도 것들에 있고. 갯돈도 있고 뭐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애들한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분류를 잘 해놓을 의무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W2 폼과 달리 비즈니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경비는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아까 그 W2 폼하고 달리. 네. 그러니까 1099 안으로 받는 사람들. 1099로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1099 받는 사람들은 이것도 됩니까? 저것도 됩니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경비는 다 되죠. 렌트비가 렌트비도 한달지, 뭐 애드버타이징을 한달지, 자동차 경비를 쓴달지 등등등등 하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는 내가 특별하게 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두 개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인 비용이냐 그게.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냐. 그 두 가지만 통과되면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이야기해서 특정한 비즈니스를 정부가 다 나열할 수는 없죠.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경비는 다 그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서 경비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늘 옷을 깔끔하게 입고 넥타이를 매고 수트를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탁비 청구 그러니까 지출로 쓸 수 이제 있나요? 뭐 어느 법적인 조항이나 이런 네. 것들은 보더라인이 항상 있죠. 네. 나는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머리를 이렇게 단장해야 된다. 네, 네. 옷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하는 예. 것이 과도하지 않아야 되죠. 뭐 오디나리하죠. 보통 사람이 하는 정도면은 that's okay. 네. 그냥 특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퀘스천업을 하죠. 파티에 가야 되는데 그때 입어야 된 드레스가 그것은 굉장히 사적인 비싸다. 막 예,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인 경우에는 네. 그게 어디까지가 돼야 되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오스카 시상식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 유명인들은 보면은요. 네. 많은 디덕션을 해요. 네. 특히 운동 선수들은요. 네.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몇백만 불씩을 버는데 많이 버는데 뭐. 많이 보니까 모든 경비 집에다가 꽃을 사다 놓고 이 꽃 향기에 의해서 내가 영감을 얻는다. 아하, 그런 것도요. 와이너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요. 몇백만 불씩 버는데 경비를 안 해? 거기에 메이드가 와가지고 청소를 해준다. 네, 네. 내가 집안 청소를 집에서 보통 하는 경우는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예.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수입에 대해서는 인정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오디나리가 한 거냐. 네. 네시살이 한 거냐. 네. 그래도 월급쟁이보다는 얼마만큼 많은 아, 혜택을 주는 혜택을 겁니까? 주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W2폼 안 받겠습니다. 1099 주세요. 그럼 고용주도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99를 하면은 예. 그러니까 타협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법적 기준보다 예. 그냥 서로 편하게끔 인플로이어도 좋고 인플로이도 좋은 1099을 보이지 않게 선호를 하죠.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1099으로 1년에 10만 불을 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리즈너블한 클레임이 이 어떤 라인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맥시멈 얼마 정도까지는 봐줄 거야. IRS가 그걸 정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적 그 통계 수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결과에 의하면 한 52% 정도 10만 불이면은 5만 2천 불 정도까지는 많은 분들이 해도 별로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그것도 그 사람들이 사적 기관이니까 어떻게 정확성이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도 이제 그것은 10만 불을 받더라도 52%를
깎아낸다 하더라도 48,000불에 그렇지. 소셜 시큐리티가 15.3%예요. 그럼 무슨 소셜 시큐리티가 그렇게 비싸냐? 음. 개인은 W2 펌은 7.65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비즈니스는 성격이 인플로이의 성격과 인플로이 성격을 같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갖고 내리죠. 있으니까 7.65에 2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만 불에 대해서 15.6%면 6,500불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것도 조금 더 이렇게도 좀 돼서 많은 그 1099의 보고자들과 텍스를 준비해 주시는 회계사님들 간에 그런 좀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조금 더 합시다. 이것도 좀 해줘요. 저것도 좀 해줘요. 그러는데 CPA 하시는 분은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좀 저게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밀고 당기는 게 근데 있겠네. 우리가 당신은 IRS 에이전트는 아니지 않냐? 어. 내 에이전트 아니냐? 내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회계사 입장에서는 혹시 그러다가 감사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감사 받는다는 것은 또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지. 네. 그 수치를 가지고 IRS는 이리저리 만들어가 가지고 네네.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하는 문제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성이 높습니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말을 많이 경청하시죠. 많은 분들이. 근데 내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려면은 fictitious name statement를 신청해야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게 지금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보면은요, 네. 제일 뒷면에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예. 깨알 만큼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이현주 패션 스토어라고 하면 이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리 패션 스토어. 네. 그럼 리 패션 스토어의 오너가 누구야? 내가 이 사람 좀 소송을 하고 싶은데 예. 소송을 하면 실명이 있어야 될 거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퍼블릭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LA 카운티의 레코드스 오피스에다 등록을 해라. 이현주라는 사람이 리 패션 스토어를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만한 거예요. 과연 누가 보겠느냐?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죠. 그러나 퍼블릭 노티스라는 것은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광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 광고를 누구한테 로컬 신문에서 하든지 LA 타임스를 하든지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스포츠 서울 그다음에 LA 그 한국일보 중앙일보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도록 얼마 돼 있어요. 동안 그걸 발표를 해야 되나요? 한 달? 한 아니면 한 주일? 번만 하면 하루, 돼요. 한 근데 번. 그걸 누가 읽어 보겠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했다는 했다는 사실. 게 중요하다 이거죠. 네, 했다는 사실. 근데 요즘은 그게 그 법이 이래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법이잖아요. 예. 요즘 뭐 리 패션 스토어 해가지고 구글링 해버리면요 누구란 거 다 알아요. 다 요즘. 나와요. 맞아요. 뭐 그런 과거의 법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지금 과거에 유명했던 그 프리웨이 선상에 그 공중 그 텔레폰이 설치되어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아, 맞네요. 요즘 안 프리웨이 보이네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맞아요. 네,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굉장히 유용하게 했었죠. 썼죠. 전화가 그죠. 없는 시절에는. 네. 내가 지금 도중에 그런 시절이 있었네. 예, 그럼요. 내가 집에 지금 도중에 차가 지금 부서져가지고 못 간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2시야. 와이프는 얼마나 고생이 돼. 맞아, 네. 맞아. 근데 거기 그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돌아가는 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런 유산물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는 뭐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퍼블릭을 보호하긴 수단이죠. 네, 네.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뭐 이렇게 좀 뭘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해서 뭘 끓여놨는데 보니까 옛날에 보던 VHS 비디오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야 이거를 네. 갖다 버려야 되나? 이거 뭐 VHS 지금 기계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틀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뭐 정성스럽게 모아놨던 무슨 갓파더 시리즈라든지 네, 그런 네. 것들인데 네. 이거를 두면은 나중에 무슨 이걸로 좀 또 뭐 클래식하다 그래가지고 뭐 좀 돈이 좀 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 그 은근히 또 걱정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CD로 컨버전 해주는 스토어가 있어.
네. 아니 무슨 1인 파는데요, 뭐. 아니 그러니까 자기 것을 보관하고 가족, 싶은 아, 가족의 기록이 사람들 있으니까 예, 자기 이런 기록. 사람들한테는 네.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 가면 뭐 5불 10불씩 주면은 네. 내가 만약에 칠순에 잔치를 했는데 그 그렇죠. 비디오를 했다. 네네. 아, 그런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 뭐 가파드는 의미가 없고, 네. 근데 그게 VHS 해설해가지고 못 틀잖아요. 네. 아 그럼 내가 90살에 들어가서 그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컨버전 해주는 그런 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이 얘기가 어떻게 나중에 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뭐 S 코퍼레이션, 뭐 트러스트 뭐 이런 걸로 네. 줄줄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를 계속 한번 비교해서 해보죠. 네.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